네, 안녕하십니까. 드론쇼 코리아 특집. 네, 오늘은 정말 기대되고 정말 유망한 우주 항공 분야의 컴퍼니 빌더 닐벤처스의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닐벤처스 박지영입니다. 네. 우주 항공 분야가 핫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어떤지 네, 분위기가. 작년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소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우주 펀드도 작년 하반기에 생겼고 오. 또 트럼프와 네. 일론 머스크 덕분에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우주 쪽 되게 잠재력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닐벤처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이 닐이라는 게 제가 아는 닐 암스트롱의 그 닐 맞나요? 네, 아, 맞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닐이 맞고요. 제가 재작년에 CES 네. 이제 오셨어요? 갔다가 오. 오는 길에 네. 비행기에서 너무 네. 비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영화를 딱 틀었는데 퍼스트맨이 나오는 거예요. 오. 또 라이언 고슬링 제일 네. 좋아하는 배우여서 너무 이제 재밌게 봤는데 네. 저도 닐 암스트롱이 그런 이제 도전을 하고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분인지를 몰랐었거든요. 아. 왜냐면 거의 이제 비행 중에 네. 우주에서 막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순간순간에 막 의사결정을 하시는 네, 걸 보면서 전 창업가의 정신을 좀 볼 수 확인할 수 있었고 있었구나. 더 대단하신 거는 목숨을 걸고 네. 이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시잖아요. 네, 맞아요. 닐 암스트롱이 또 되게 장수하셨어요. 네. 창업가들이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창업가들한테 필요한 도전 정신 아. 그리고 체력 관리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순간의 문제 해결 능력 닐 암스트롱의 그런 창업가 정신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닐 벤처스로 지었고 로고는 발바닥 네. 그건 이제 아. 닐 암스트롱처럼 네. 우주의 발자취를 남길 창업가를 육성하고 싶어서 네. 이제 했고 다른 의미로는 닐 벤처스 그 직원들의 발바닥이기도 한데 네.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우주항공 분야다 보니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창업가들을 찾고 있어요. 많이 걷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네. 컴퍼니 빌더. 네. 네. 컴퍼니 빌더라고 이제 한 이유는 단순히 투자하고 지원하는 거를 네. 떠나서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을 하고 창업을 기획하고 창업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컴퍼니 빌더라고 지었습니다. 대기업에도 계셨고 또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에도 계시고 직접 또 창업도 하셨어가지고 그런 부분의 경험이 닐벤처스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폐업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폐업을. 다른 스타트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네.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창업가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네. 시행착오를 줄여주면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과 또 관련 분야의 좀 전문가분들과 이제 DSK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 그거에 앞서서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네. 불렀는데 올드 스페이스. 네. 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네. 개발하던 시기가 있었고 뉴 스페이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민간 주도로 좀 더 이제 혁신적이고 자본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또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서 미국에서 좀 이 뉴스페이스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페이스 X나 다른 기업들이 이제 2000년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2010년도에 또 주요 기업들이 나오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스트로스케일이라고 우주 쓰레기 제거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또 상장도 했거든요. 와. 그 이후에 한국은 이제 2020년도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우주 이걸 뭐 스타트업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좀 선진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쪽이 좀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 X에서 발사체 비용을 현저하게 낮추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스페이스 X가 뭐 우주 쪽에서 그러니까 경쟁사라기보다는 스페이스 X 덕분에 다른 뭐 인공위성을 띄운다던가 뭐 탐사를 한다던가 이런 환경이 더 조성이 된 거죠. 마치 테슬라가 플랫폼처럼 네. 지금 비즈니스 확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이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어떤 위치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은 좀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외 기업들하고 교류가 쉽지 않은데 제가 2018년도에 투자했던
컨택이라는 회사는 네. 우주지상국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수신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위성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컨택도 좀 해외 고객사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아시아에서 이런 인공위성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하고는 또 이제 제약이 있는데 좀 민간 기업 중에는 이제 최초로 우주지상국을 만든 기업이었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 첫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우주지상국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주 창경에서 초기 투자하면서 제주에서 우주 산업에 좀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뭔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회가 있을까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정부 위주로,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많은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예를 들면 우주 쓰레기 분야도 일본은 이미 상장한 회사가 있지만 한국연에서 연구하셨던 이제 박사님이 계시고 근데 이걸 이제 사업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이제 우주청이 또 개소가 되고 사실은 일반 기업이 하기에는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공위성을 만들고 이걸 발사하고 또 궤도에 올려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하려면 너무 많이 드는데 정부의 그런 지원 사업이나 우주 펀드를 통해서 또 펀딩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태계가 갖춰져야지 이게 가능한 분야인 것 같아요. 기반이 없으면 스타트업들이 뭔가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기반들도 많이 생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뭐 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전에서 지금 위성을 만들어서 이제 띄우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사 봤어요. 그것도 제 대전에 있는 뭐 스텝랩이랑 뭐 컨택이랑 이제 몇 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환경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드론쇼 코리아를 참가를 하시게 됐잖아요. 우주항공 분야는 사실 저희도 매년 드론쇼 코리아를 가서 취재도 하고 하는데 처음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드론쇼 코리아를 참가하시게 됐는지. 이번에 DSK로 브랜드를 바꾸시면서 드론 분야, 항공 분야 그 이상으로 S가 스페이스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주 분야까지 넓게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이제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마침 닐벤처스도 작년 7월에 창업을 하면서 저희도 우주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하러 다니려던 시기에 이제 만나게 돼서 저희가 우수한 기업들을 그럼 10개 정도 발굴하고 또 그 기업들 투자자랑 뭐 관련 기관들 같이 만날 수 있게 전시에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드론쇼 코리아가 이제는 드론, UAM, 무인항공 여기에서 스페이스, 우주항공까지 확장을 하는 첫 스타트를 닐벤처스가 딱 도장을 찍어주신 거네요. 네. 운 좋게도 처음을 함께 하게 됐어요. DSK 나오는 좀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한 10개 기업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나오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보니까 저희가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퀴즈. 우주 스타트업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에. 한국에요? 한 5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운. 한 30개? 네. 다운? 40개. 37개. 37개는 이제 저희의 추정치인데 저도 사실 10개를 발굴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작년에 여름에. 그래도 우리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사실 또 스타트업이니까 저희도 목표를 정하면은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업무 협약을 한 그 글로벌 우주항공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스타버스라고 프랑스 기반의 회사인데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요. 그래요?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오신 지 한 5년 차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이제 좋은 기업들을 같이 찾고 했었는데 37개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한 20팀 정도는 만났고요. 전시에 나와서 같이 뭐 협업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청도 나오다 보니까 우주청도 이제 어떤 스타트업도 있는지 보시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많지 않네요. 아직은.
지금이 이제 좀 시작 단계인 것 시작 같아요. 단계. 그 어떤 기업이 나오는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워커린 스페이스, 구랩 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네. 뭐 기업별로 좀 어떤 회사들인지 뭐 밑에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주청 있는 사천 사천. 쪽이 우주 기업들이 좀 있는데 워커린 스페이스랑 구랩 스페이스는 경상대학교 네, 출신이고 워커린은 경상대 교수님 네. 창업 기업이고 구랩은 이제 학생 창업 기업입니다. 네, 네. 근데 워커린은 인공위성을 띄우면 네. 수명을 다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위성을 띄워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수명 연장. 네, 수명 맞나요? 연장을 하면 정답입니다. 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수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인공위성 궤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 다시 수리를 이제 하기도 올라서 하고, 네.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네. 뭔가 케어를 더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 상당히 좀 필요한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맞아요. 자동차를 뭔가 주유소 가는 것처럼. 네, 맞아요. 주유소도 있을 거고 뭐 정비소도 있는데 우주에 나중엔 정비소도 생기겠네요. 수명 연장해 주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랩 스페이스는 인공위성 영상을 받아서 네. 그 영상을 AI로 네. 좀 분석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발사체 비용이 현격히 이제 줄어들면서 네. 인공위성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고, 네. 그래서 인공위성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아져서 한국이 좀 진출할 분야가 많은 이유가 AI나 IT 솔루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심트리얼은 들어본 회사인데? 심트리얼도 관련 지어볼 수 있는 게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할 때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는데 AI를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합성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 쪽. 합성 데이터로? 네. 실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네요. 무인탐사연구소도 워낙 잘 활동하고 계셔서 달 탐사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인터그래비티 테크놀로지는 궤도간 수송 서비스를 하셔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아이템이 겹치지 않고 다 같이 성장해야 우주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브리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항공기 제조할 때 그 시뮬레이션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발사체에 적용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으로 나오게 되셨고, 시즈테일 같은 경우는 컨텐츠 회사인데 인플루언서를 벌써 뭐 인스타 팔로워가 15만이던데. 네, 맞아요. 모노마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화성에 일론 머스크처럼 그래서 화성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 사실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또 이런 우주 관련된 또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러 초대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우주 관련된 부분에 좀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도 있는데 콘텐츠가 왜 있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IP 비즈니스도 우주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이 우주 교육 쪽 이랑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어서 시즈테일이 만든 모노마스 IP로 프랑스 제작사랑 같이 시나리오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콘텐츠. 네. 교육, 뭐 SF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수요까지 저희가 같이 보면서 B2C가 또 이제 성장을 해야 다시 B2B도 가는 거다 보니까 컨텐츠 기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가 사실 되게 전문 분야라서 끊임없이 진짜 엄청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업도 많이 만나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할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네,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드론쇼 코리아에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들이 참가를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우주항공 분야의 기업과 뭐 아마 키맨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주항공청이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전시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스타트업 10개사와 우주항공청 그리고 카이 그리고 관련된 연구소랑 학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주 경제가 어떻게 이제 발전할 건지 아니면 우주 스타트업 현황이 어떤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죠? 네, 그렇게 최초입니다. 모이는 거는. 네. 그걸 대표님이 만드신 거네요. 그쵸. 네. 아까 잠깐 이제 지금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중요한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스타트업 씬에 오게 됐고요. 이제 그 전에는 좀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와서 느낀 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성장하는 시장을 먼저 좀 보고 그 시장이
이제 오기 전에 기다려야 네. 되는데 네. 이제 서핑에 비유하면 네. 이제 파도가 오기 전에 이제 서퍼들이 준비.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2025년이 딱 딱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도가 올 때 탈수 있게. 파도를 타려면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뭐 네. 관련 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한테도 중요한 네. 시기일 것 같고 아.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네. 투자사 미덕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30개 넘는 기관이 참여하실 예정이거든요. 진짜요?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분야에 스타트업 분야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투자하실 분들도 오셔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대표님이 이 우주항공 분야가 좀 더 성장하려면 어떤 분이 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우주가 어떻게 보면 네. 막 꿈 같은 얘기잖아요. 약간 SF처럼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뭐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우주 정거장에 간다거나 네. 뭐 발사체, 뭐 인공위성, 저기도 위성을 통한 통신이나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 거대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고 네.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뭐 네. 투자나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전시에서처럼 다양한 객체들이 모여서 네. 좀 우주 생태계를 같이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혼자가 아닌 같이. 같이. 따로 또 같이. 네. 일단 뭐 요번에 드론쇼 코리아의 우주 항공 분야 그 DSK의 S가 아까 스페이스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한 확장이 기대가 되고 또 무한 확장의 시작을 닐벤처스가 우주 항공 분야로 또 스타트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론쇼 코리아 닐벤처스 우주 항공 스타트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